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저소득자들이 굉장히 힘든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좀 희한하게도 요즘은 고소득자들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고소득자가 왜 힘드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초양극화 시대에 고소득자들도 나름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요. 어디일까요? 보니까 좀 거리인데 거리가 약간 좀 한산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빈 공실들이 많은데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남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텅텅 빈 공실들이 있다. 아니, 강남인데도 이래?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신사동의 가로수길이 공실률 41.6% 유령 상권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빈 상가들이 1층과 같은 정말로 좋은 입지에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경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뭘까? 원래 복지라는 건 말이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재분배하는 효과. 그러니까 사실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맞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에만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어.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걸 있을 때마다 역차별이네, 뭐 이런 상대적 소외감이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번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계층별로 좀 갈라치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어려우니 기본적인 지원은 똑같이 하자, 뭐 이런 차원의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월 22일 날 2차분이 또 지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10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위 10%는 안 나온다. 이제 여기서는 좀 2차분에서는 차등을 주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있는 사람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겁니다. 한계 소비 성향. 말이 좀 어려운데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쓰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일수록 줄어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은 늘어나죠. 그게 무슨 얘기냐?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새로운 소득이 생겼을 때 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재정정책으로 돈을 소비하라고 나눠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재정정책의 효과는 사실은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요즘 뭐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시아경제 25년 7월 17일 보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수지 적자만 탈출해도 한국 성장률 대폭 오른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이 뭐 흑자다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여행 부분만 놓고 수입과 지출을 따진 것이 여행 수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쓴 돈,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돈을 수입과 지출로 따진 건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가서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행 수지 적자 추이를 보니까 지금 125억 달러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KB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여행 수지 적자를 0으로만 맞춰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0.75%가 상승할 수 있다. 0.75%가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1%가 될까 말까 지금 예상되거든요. 0.75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 이 125억 달러면 말이죠, 원화로 17조 3천억 원입니다. 17조 3천억 원만큼을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서 돈을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해외여행을 뭐 안 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너무 해외여행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동안 재밌게 봤던 그 MBC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국내 여행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 여행 가는 맛이라는 건 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몇 시간 가는 맛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해외여행만을 가는 건 아닌지, 해외여행 한 번, 두 번 갈 때 한 번 정도는 국내 여행을 좀 떠나주시는 것이 어떨까?
국내 여행지를 한번 찾아볼 것을 저는 한번 권유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 때문에 지방을 많이 다녀보면은 내국인들도 찾기 어려운 약간은 산간 오지 같은 데를 가보면 그런데도 외국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서울에 유명한 관광지만 외국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은요, 여행이라는 개념이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현지인들의 깊숙한 문화를 탐방하는 것이 그들의 여행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상징적인 핫플레이스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돈이 있는 분들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느냐, 고소득자 인플레이션이 뭐냐. 이 고소득자들은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뭐가 어렵다는지 잘 몰라. 근데 실상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고소득자일수록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죠. 지금 제가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그랬죠?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300만 원 미만, 300에서 500, 500에서 600. 점점 고소득일수록 2016년 이전에는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추가 소득 10%에 대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졌습니다. 바빠서 쓸 시간이 없었다. 근데 201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 감소폭이 좀 증가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201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특별히 돈 많이 버는 거를 어디다 쓸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시작이 되면서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돈 쓸 데가 많아지면서 전혀 자본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2025년이죠. 자, 과거에 이런 수치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돈을 더 써서 어렵고 적게 버는 사람은 쓸 돈이 없어서 어렵고 어쨌든 똑같이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월소득 분포도 굉장히 폭이 옛날엔 좁았습니다. 직장인이다 그러면 뭐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 정규 분포의 그림이 어때요?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필쌤이 어떤 분들 인터뷰해보면 두 부부가 600, 700 벌어요. 그러면 와, 고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둘이 600, 700 번다 그러면 물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고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요즘은 진짜 둘이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금방 돈을 모아서 금방 집 살 것 같은데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차도 범상치 않은 걸 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플렉스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플렉스 뉴 노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상류층만이 했던 외식 이벤트의 일상화, 해외여행, 명품 파인다이닝, 호캉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보편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의 상향 평준화. 뭐 돈 많이 버는 분들 뭐 왜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분들도 내가 많이 버는 것만큼 기대가 올라가고 미래에 내가 써야 될 돈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소득이 높은 편이야.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저축하고 있느냐. 많이 저축하는 사람이나 적게 저축하는 사람이나 저축액이라는 것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100층 건물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느냐 50층 건물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결정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산층이다 고소득자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자본을 형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모든 분들이 느끼지만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소득자를 안심하시면 안 되고 내가 고소득에 걸맞는 자본을 모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노래도 있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지난 영상에서 이 4가지를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가 아니라 소득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의 기대값이 높고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그 4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 자산의 비중을 구조조정하라.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을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구조조정하라. 마이너스 통장 빨리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구조조정을 하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네 번째는 소득을 구조조정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일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고소득자들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나한테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내 얘기는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 위기가 불어닥쳤죠? 고소득자는 뭐든지 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네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